안녕하세요. 어피티 박진영입니다.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함께 하반기 청년과 관련된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6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안팎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 맞서 선방하고 있어요. 이렇게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이 비춘 상반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하반기에도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하반기 정책 방향 중에서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팬데믹의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면 많은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계층 중 하나는 청년이에요.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이 미뤄지면 위기에서 회복된 뒤에도 평균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에는 대면 경제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대면 서비스업은 노동시장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거쳐가는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경제 위기와 이번 경제 위축의 특수한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 위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으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어요. 먼저 취업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몇 가지 사항을 개편해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에요. 먼저 선발형 청년 특례에서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존 제도를 개편해서 취업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조건이 완화된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확대가 됐습니다. 대기업 참여 인턴십, 기초 직무 능력 및 현장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취직하는 데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됐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내일 배움 카드를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점입니다. 또 전문대에 재학 중인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스러운 지출 중 하나죠. 이번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도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주거 수요가 높은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5,000호 수준의 전세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통장, 청년이라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죠. 이번에 가입기간이 연장돼서 아직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이라도 연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었는데 그 요건도 완화돼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기존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부는 청년의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자산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통해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인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희망 적금을 통해서 청년이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 이자에 더해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서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는 2022년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누리카드를 100%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1인당 연 10만 원의 문화생활비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취업부터 주거 지원, 자산 형성, 문화생활까지. 돈과 관련된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반기부터 속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분들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